해경 합격 111제 문제풀이입니다. 오늘도 캠퍼스 하람쌤과 함께합니다. 자, 볼게요. 5번. 다음 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기수를 고르시오. 해도네요. 해도에 기억 볼게요. 해도에 나침도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죠? 편차와 연차를 알 수가 있죠. 편차는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항상 달라져요. 그래서 해도마다 다 다르고요. 해도의 나침도라고 해서 컴퍼스 로즈라고 하는데 구석에 이렇게 컴퍼스 모양의 어떤 동그란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편차랑 자차를 확인할 수 있고, 자차가 아니죠. 편차만 확인할 수 있고, 연차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연차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1990년도에 이 해도를 만들었고 그때 편차를 측정을 했어요. 3도 웨스트에 해당하는 편차가 있다. 근데 이 편차라는 거는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동시에 세차 운동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계속 바뀌어. 근데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는 1분씩 편차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항해할 때의 날짜를 가지고 이 과거에 관측됐을 때 날짜까지의 이 차이를 구해서요, 정확한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까지 기재가 되어 있다. 맞는 말이고요. 이 니은의 표제 기사라는 것은 뭐 해도 정보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축적, 수심 단위, 측량 연도, 자료 출처 등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거는 맞는 거니까요. 표제 기사라는 게 어떤 건지만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들어가기 전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 수준면, 데이텀 레벨 혹은 약최저 저조면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수심을 측정을 한다 그랬어요. 기본 수준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관측을 해봤더니 이 해수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가장 아래까지 내려갔을 때야 이게. 그쵸?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심을 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말이 아니지. 다시.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잘못 설명했다. 이건 고조랑 헷갈렸네요. 자, 우리 기본 수준면을 기준으로 수심을 측정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갔어. 그래서 이제 수심을 측정을 해. 오랜 시간 동안 측정을 해봤더니 뭐 고조가 있을 수도 있고 저조가 있을 수도 있고 대조의 고조가 있을 수도 있고 수면이라는 거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해저까지 이렇게 재가지고 요거를 해도 위에다가 적을 것인가 라는 거를 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본 수준면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 나온 값을 해도에다가 적는다라는 겁니다. 자, 왜 기본 수준면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적냐면요. 기본 수준면은 수없이 많은 이제 수면들 중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갔을 때예요. 요 밑으로는 안 내려가. 요게 제일 얕을 때야. 요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어떤 게 좋냐. 항해사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잖아. 지금 여기에 해도에 기재되어 있는 얘가 얘보다 더 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해역을 만약에 지금 항해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금 적어도 이 10m보다는 더 깊겠구나 수심이 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 10m만 대비하면 웬만하면 자초될 일 없다. 아시겠죠? 내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최악이라고 해도 기본 수준면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수심의 기준면은 기본 수준면으로 기준을 하는 이유는 뭐를 위해서? 안전 때문이다. 그쵸? 해도에 기재되어 있는 요 수심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못돼 있네요. 실제 수심보다 깊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반대죠. 실제가 이거보다는 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잘못 적혀 있네요. 실제 수심보다 깊다고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수심이 더 깊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자, 어쨌든 최악의 경우를 해도에다가 적는다 했어요. 항해사가 이것만 대비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조류의 흐름과 그 조속도 그렇게 적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조일 때 조석 현상이 아주 심할 때죠. 최강 유속을 적습니다. 그래서 뭐 5노트 이렇게 해도 적혀 있으면 이 지금 여기 이 지역에서는 조류가 가장 세게 발생해도 5노트네. 내가 저기에만 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아니라 최강이다. 자, 저거는 아까 제가
수심 측정할 때 데이텀 레벨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조석 현상도 저번 주에 말했었죠. 당연히 기본 수준면 혹은 약체저 조조면 혹은 데이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자, 수심도 역시나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데이텀 레벨을 기준면으로 해서요. 해도에 표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개는 다 잘 적혀있지 않네요. 평균이라고 돼 있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추람이라고 돼 있는데요. 간추람 역시 데이텀 레벨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바위들이 있어요. 간추람, 노추람, 세암, 암암 이렇게 있는데 간추람은 고조일 때는 드러나고 저조일 땐 반대다. 고조일 때는 물 안에 잠기고 저조일 때는 물 바깥으로 나오고 요런 애 올라갔다 나왔다 하는 애들을 간추람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노추람은 고조든 저조든 항상 물 밖에 나와 있는 애. 세암은 고조일 때는 물에 잠기는데요. 저조일 때는 간추람처럼 이렇게 물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건 아니지만 봉우리가 살짝 이렇게 씻기는 거 이런 걸 세암이라고 하고 암암은 고조일 때든 저조일 때든 항상 물 안에 잠겨 있는 애를 말을 합니다. 자, 이 간추람, 노추람, 세암, 암암 중에서 노추람만 평균 수면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요. 왜냐면은 얘는 등대나 산봉우리처럼 항상 물 밖에 나와 있는 자연물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를 기준으로 한다? 기본 수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 간추람은 약 최고 고조면이라고 돼 있는데요. 틀렸습니다. 기본 수준면.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 어쨌든 요건 틀렸고 기본 수준면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게 수심과 또 뭐 있었죠? 조석 현상과 그리고 아까 봤었던 간추람, 암암, 세암 이런 애들을 또 측정을 하게 된다. 일단은 틀린 거 찾아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